돈은 곧 자유다.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서 이 말을 떠올려보면 고개가 절로 위아래로 끄덕인다. 그러나 피부로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은 잘 모른다. 내가 그랬다.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머리로 아는 거지 피부로 느낀 것이 아니다. 리섭님의 동수저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됐다. 딱 동수저가 나의 삶과 같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집에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겨.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영상의 메시지는 이러하다. 흑수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밥을 못 먹고 20살 때부턴 집에 돈을 가져다 줘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새에 돈에 가까워지고 성공에 가까워진다. 그러나 애매한 동수저는 먹을 거 다 먹고 부모님이 방세도 다 대주고 하다가 30대 중반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. 흑수저는 점점 상승하는 삶을 살게 되고 동수저는 점점 하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. 뭔가 이런 중학교,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그 돈돈돈 거리는 친구들을 굉장히 제가 속물로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때만 해도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세대가 그 돈 밝히는 거에 대한 뭔가 도덕적으로 되게 부도덕하다, 비도덕하다 그런 인식이 되게 많았고 그거를 보고 자랐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돈 거리고 막 숫자로 계산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아우 되게 속물적이다, 되게 멋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경제적인 그 목매에 있지 않았나, 굉장히 경제 바보, 그러니까 경제 계몽이 아직 안 돼 있었다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 이상했던 게 아니고, 그리고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?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지. 굉장히 제가 속이 좁았던 것 같고, 또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하니까 저는 그 돈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냥 필요하면은 부모님한테 돈 타 쓰고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막 안 사면 쪼르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에 대한 경제관념에 대해 무지몽매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크다 보니까 뭔가 자존심은 세고 자신의 의지는 굽힐 줄 모르고 또 돈은 벌어야 되고 이러한 뭔가 가치에 혼란이 오게 된 게 그때 20대 후반부터 30대 지금까지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. 주변 친구들은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 가는데 저는 또 막 꿈은 꿈대로 있었고 꿈을 포기하고 싶진 않고, 그러면 그만큼 더 열심히 실천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더 노력을 하든 아니면 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오든 새로운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되게 애매하게 걸으면서 하고 싶은 건 많다. 그러니까 굉장히 철없는 거죠. 뭔가 사춘기를 덜 지난 것 같은 그런 되게 미숙함이 많지 않았나. 이게 그 현실이란 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돈은 많을수록 좋고
그리고 돈이라는 게 생활에 필수적이고,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 친구가 위험에 빠지거나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길이 또 돈이기도 하고, 생필품을 살 때도 돈이 필요하고 정말 필수적인 건데 어떻게 이 돈을 막 선비처럼 멀리 하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뭔가 되게 비도덕하다고 생각했는지,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좀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. 그래서 이렇게 더 고군분투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. 밀린 숙제처럼. 아예 은수저나 금수저는 끝까지 자기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동수저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내용이었다. 너무도 공감됐다. 그래서 내 30대는 20대보다 자유가 없어져 간다. 부끄럽지만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우산이 20대까지는 있었기 때문이다. 보통은 사회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학생 때보다 자유롭기 마련인데, 부모님이 모든 걸 챙겨주던 나의 20대는 지금의 30대보다 자유로웠던 것이다. 20대 때는 나는 휴가 가기 위해 갖고 싶은 옷을 더 사려고 잠깐 알바를 했다.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 일을 했던 것이다. 그리고 하기 싫으면 소비를 포기하고 일을 안 해도 됐다. 그러나 30대인 지금 상황은 다르다. 생활을 위해 일을 한다. 하루에 먹는 음식, 차비, 매일 쓰는 면도날과 같은 생필품 비용 등등 생활하려면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관둘 수는 없다. 부모님이 내 자유를 사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내 자유를 사야 하는 것이다.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말해보자. 일을 해야 돈이 생긴다. 앞서 말했듯 돈 없인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.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.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. 직장 상사가 인신공격을 한다.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. 상사가 내 사생활도 침범한다. 일을 관둘 순 없다. 자,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사에 따라 내 운명은 이렇게 바뀐다.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? 참기 아니면 관두기다. 달리 말하면 굶기 혹은 이직이다. 다른 직장 역시 좋은 상사만 있으리란 보장은 없고 직무 숙련도에 따른 시간이 또 걸릴 것이다. 이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. 그래야 돈이 자유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. 물론 현실은 생각보다 좋은 직장, 좋은 상사, 내게 일을 가르쳐주고 이유 없이 나를 챙겨주고 오히려 바른 인성을 갖게 도와주는 사회생활이 더 많다. 다만 돈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. 흔히들 반박한다. 돈 많다고 다 행복하냐? 돈만 있으면 행복하냐?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. 물론 맞는 말이다. 다만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상태에서 행복을 논하는 게 훨씬 쉽다. 돈이 없으면 당장 괴롭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에 대해 고민할 시간마저, 충분히 고민할 시간마저 살 수 있다. 나는 자유롭고 싶다. 한 친구는 말한다. 야, 뭐 그게 어렵냐? 그냥 군대처럼 까라면 까. 그냥 까면 되잖아. 그게 더 쉽잖아. 물론 나도 알고 있다. 하지만 나는 자유에 있어 욕심쟁이인 것 같다. 그러니까 요즘 들어 뭔가 사람마다 다 성격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. 토끼로 태어났는데 뭐 사슴을 쫓는다든가, 기린으로 태어났는데 코끼리를 쫓는다든가, 거북이로 태어났는데 뭐 토끼와 같은 스피드를 원한다든가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, 어떤 게 적합한 사람인지,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야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고는 자신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, 미래의 앞날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선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을까. 뭐 꿀잠이야? 그러니까 토끼는 산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닐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보낼 거고, 거북이는 바다에서 헤엄헤엄 치면서 자유를 거닐어야 행복할 것이고, 기린은 그 긴 목으로 저 높이 있는 풀, 막 나뭇잎과 풀을 뜯었을 때
가장 맛있게 음식을 먹고 가장 행복할 것이고, 그러니까 각각의 환경과 각각의 성향과 성격과 타고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걸 코고네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무시한 채 하나의 길에만 집중하고 사회가 만들어 온 그 룰에 자신을 너무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. 물론 그것 또한 정답일 수 있고 다수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루트의 길이지만, 꿀잠.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니까 오히려 명확해졌다.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돈이었다. 자,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? 두 가지가 있다. 나와 결이 맞는 직장 상사 혹은 회사를 찾아다니는 것. 둘째, 내가 내 식대로 돈을 창출할 방법을 찾는 것. 둘 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. 그러나 어쩌겠는가. 평범함을 원하면 평범하게 살면 되고 남다름을 원하면 남다르게 살아야 한다. 나는 남들과 다르게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. 결국 나는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. 거기엔 어렵고 쉽고가 중요하지 않다. 결국 내가 헤쳐나갈 하나의 과정이고 이를 해결해 나가며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. 어렵지만 재밌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싶다. 나를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. 이를 보는 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. 환경 탓, 상사 탓, 조건 탓에 머무르기보다 좀 더 드라이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한 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 어떨까 싶다. 그리고 그 길이 당신에게 예기치 못한 기쁜 길이 되길 바란다. 나 또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니까.